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장남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70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모두 모였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병상 주변으로 가족들이 둘러섰죠. 맏아들 진수, 둘째 진호, 막내딸 진아,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들면 말씀 안 하셔도. 아니다. 해야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삼형제 중 맏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대에 힘들게 장만한 20평 연립주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강남의 40평 아파트로 이사했죠.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가 분당에 60평 아파트를 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집은 장남인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진수야, 내가 맞으니까 이 집은 내 몫이다. 동생들도 알고 있으니 걱정 마라. 그런 아버지가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진수야, 네 아버지. 너는 그동안 효자였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진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칭찬을 잘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칭찬하면 버릇 없어진다는 신념으로 자식들을 키우셨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용돈 벌었고 대학교는 장학금으로 다녔지. 군대 갔다 와서는 취업해서 매달 생활비까지 보탰고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다니.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우리에게 용돈 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 챙기고 정말 고마웠다. 아버지. 하지만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효자인 건 맞다. 그런데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동생들한테는 어땠지? 진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진호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나한테 왔을 때 기억나나?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둘째 진호가 인서울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부족했던 거죠. 당시 아버지 사업이 잠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너한테 도움 좀 요청했었는데 아버지, 그때는 정말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집 대출금도 있었고 아이 교육비도. 그래, 나도 안다. 내 사정도 어려웠다는 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내가 새 차 뽑았던 거 기억하나?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와서 차를 바꾼 거였는데 3천만 원짜리 차였지. 진호 등록금이 200만 원 부족했는데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막내 진아는 오빠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건 정말. 변명하지 마라. 나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진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진아가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진호가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지. 너는 항상 내 사정만 앞세웠다.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부모님께는 효자였지만 동생들에게는 형다운 형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나쁜 건 아니다. 내 가족부터 챙기는 게 당연하고 내 사정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수야, 가족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봤나? 나는 너희 셋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키웠다. 똑같이 사랑했고 똑같이 걱정했지. 그런데 너는 어떨 때는 내가 맞으라는 걸 내세우고 또 어떨 때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했단 말이다. 진수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 맞다고 인정하기도 억울했어요. 진호야. 아버지가 둘째를 불렀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버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이 저한테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진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서운한 게 많았거든요. 형은 부모님께만 효자였지 동생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진아는 어떠냐? 막내딸 진아도 머뭇거렸습니다. 오빠 나름대로는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오빠만 아버지, 어머니랑 가까운 것 같고, 진수는 동생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가족들이 느끼는 건 달랐나 봅니다. 나는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다.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잖니.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병실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진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재산 정리는 이미 다 해뒀다. 유언장도 써놨고,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자신이 집을 물려받는 거겠죠. 진수야, 너는 그동안 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진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너는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네. 가족을 챙기지도 않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면 뭐하나?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집이라는 건 그냥 건물이 아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지. 그런데 내가 집주인이 되면 동생들이 과연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을까? 아버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동생들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호가 이혼하고 갈 곳 없어서 잠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나? 진아가 사업 망해서 도움 요청하면 선뜻 도와줄 수 있고, 진수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수야. 네. 너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형이 되지는 못했다. 그 말이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내가 부모 효도하는 거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로.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나무 같은 거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줄기만 튼튼하고 가지는 신경 안 썼단 말이다. 진수는 아버지의 비유가 너무나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긴장했어요. 그래서 결심했다. 무슨 결심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 집은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고 진호와 진아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7년 인생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한 말 못 들었나?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진호? 진아? 그건 내일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 읽어줄 때 알게 될 거다. 진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이건 벌 주려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야. 저를 위해서요? 그래. 너는 그동안 맞으라는 이유로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아버지의 말이 계속됐지만 진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들은 게 환청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죠. 아마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아버지가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어머니. 진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라도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를 했죠.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야. 어머니도 아버지 말씀에 동의한다. 진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모두 자신을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는 그동안 효자였잖아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기고 부모님 아플 때마다 병원도 모시고 다녔는데 그래, 너는 우리한테는 효자였다.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한테는 어땠지? 그 질문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동생들과는 그리 가깝지 않았거든요. 둘째 진호는 진수보다 5살 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서 아버지한테 자주 혼났죠. 진수는 항상 모범생이었는데 진호는 반대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런 진호를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왜 부모님을 걱정시키는지. 그래서 진호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진호가 대학에 간신히 들어갔을 때도 진수는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막내 진아는 달랐습니다. 예쁘고 똑똑해서 집안의 귀염둥이였어요. 하지만 진수 입장에서는
너무 응석바지로 자란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해결해 주니까 독립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진아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진수는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낫다고 말했죠. 결국 진아는 부모님 도움으로 카페를 열었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진수는 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동생들과 멀어진 거였죠. 진우야, 너는 형한테 서운한 게 없나? 아버지가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더니 진수를 바라봤어요. 형? 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진수가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이없어서 화가 나 있었거든요. 형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차갑게? 언제? 어릴 때부터요. 제가 성적이 안 좋으면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셨고,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또 사고 치러 다녔냐고 하셨잖아요. 진수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호를 위해서였어요. 그건 널 위해서. 위해서요? 정말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이 대학교 다닐 때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과외받고 싶다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기억났습니다. 진호가 고2 때였죠. 그때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공부해도 안 될 테니까 다른 길을 생각해봐라고 하셨잖아요. 진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진호의 성적으로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 보였거든요.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였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형까지 저를 포기하는구나 싶어서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형이 믿어주길 바랐어요. 성적이 안 좋아도 말썽을 부려도 형만큼은 제 편이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은 현실적으로 조언해 준 거였는데 진호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대학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 얘기할 때도 그랬고 취업 준비할 때도 그랬고 형은 항상 각자 알아서 해야지라는 식이었어요. 그게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부모님 일은 자기 일처럼 챙기면서 왜 동생 일은 남의 일처럼 대하셨어요? 그 말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아는 어때?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저도 서운한 게 많아요. 뭐가? 오빠는 항상 저를 어린애 취급하셨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모른다라고 하시고 진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반대하시면서 실패할 게 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준비가 부족해 보여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응원도 안 해주시고 조언도 안 해주시고 그냥 반대만 하는 게 맞아요? 진아의 말에 진수는 뜨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응원해줬어요. 친구들도, 친구 부모님들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화이팅이라고 해줬는데 정작 오빠만 반대했어요. 그건, 그리고 망했을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위로해줬는데 오빠는 내가 뭐라고 했나라는 표정이었어요. 진수는 자신이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사실 내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가 옳은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 필요한 건 옳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어요. 진아의 말이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빠는 항상 맞는 말만 하세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야, 들었지? 네. 너는 부모한테는 따뜻했다. 그런데 동생들한테는 차가웠어. 아버지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나? 너는 가족을 위계 질서로 생각했다는 거야. 부모님은 위에 있으니까 잘해야 하고, 동생들은 아래 있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진수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위계 질서가 아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관계야. 아버지, 저도 동생들을 아꼈어요. 정말? 네. 그럼 진호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준 적 있나?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진호가 힘들어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진아가 속상해할 때 위로해 준 적은?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아가 울어도 왜 우는지 이유부터 따졌지, 먼저 위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동생들이 잘 될 때는 축하해 주지 않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형이라고? 아버지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글쎄, 진호한테 물어봐라. 아버지가 진호를 가리켰습니다. 진호야, 내가 형한테 바랐던 게 뭐였나?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힘들 때 괜찮다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진수는 그런 간단한 것도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셨잖아요. 취업 준비할 때도요. 힘들겠다. 형이 응원한다라고 해줬으면 됐는데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눈높이를 낮춰라다고 하셨어요. 진호의 말 하나하나가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축하해 주시기보다는 돈 많이 들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진수는 자신이 그런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전부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차가워져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아는?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제 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제 편이어 주시고 나중에 잘못된 걸 지적해 주셨으면. 하지만 오빠는 항상 상대방 편이셨어요. 친구들과 싸우면 내가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시고. 진아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야, 이제 알겠나? 네. 너는 동생들에게 형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다. 아니, 선생님보다도 못했어. 선생님은 적어도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잖니. 그 말이 진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는 동생들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진수는 동생들이 실패할 때마다 은근히 내 말이 맞았다는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형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형이라는 건 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동생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잘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하지만 너는 어땠나? 동생들이 넘어지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라고 했고, 힘들어하면 자업자득이다라고 했고, 잘해도 별로 기뻐해주지 않았지. 진수는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나? 동생들이 어떤 기분일지? 그게 더 문제야.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동생들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진수야. 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형은 아니었다. 그리고 집주인이 되려면 좋은 형이어야 해. 왜요? 집이라는 게 뭔가 가족들이 모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런데 집주인이 동생들을 차갑게 대하면 그 집이 진짜 집이 될 수 있겠나? 진수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동생들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집이야. 그런데 내가 집주인이 되면 그게 가능할까? 솔직히 말하면 진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자주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정했다. 아버지가 다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그 말이 다시 한번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누구 것이에요? 그건 내일 알게 될 거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진수가 애원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네. 저는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바뀔 수 있어요. 47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변화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럼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기회?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며칠 못 살아. 언제 기회를 주겠나? 그 말에 진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누가 지켜봐서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바뀌는 거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피곤하다. 내일 변호사가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어머니도 아버지 편이세요? 편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의 말에 진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저를 위해서요? 그래. 넌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어. 맞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지. 어머니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진짜 형다운 형이 되려면. 어머니, 진수야, 어머니는 내가 정말 좋은 형이 되길 바라. 동생들에게 존경받는 형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아버지 결정을.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저히 고마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진호와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으니까. 형?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아버지한테 말해봐. 형한테 집을 주시라고.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진수가 집을 물려받는 게 싫지는 않았거든요. 역시 그렇구나. 너희들도 속으로는 바랐던 거지. 진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그런 말씀 마세요. 진아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실 줄 몰랐다고? 그럼 지금은 어떤데? 기분 좋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긴 횡재한 기분이겠지. 진수의 말에 진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저희가 언제 오빠 것을 탐냈어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 기회가 생겼으니까. 오빠,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진수야, 그만해. 어머니가 진수를 말렸습니다. 동생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라. 화풀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실? 이제 동생들이 저보다 위에 서게 됐다는 사실 말이에요. 진수의 말에 병실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요? 이건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너는 아직도 가족을 서열로 보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야.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 나이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래서 뭐? 나이가 많으면 동생들을 무시해도 되고 능력이 좋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형이라는 걸 권력으로 생각했어. 하지만 형이라는 건 책임이야. 책임이요? 그래. 동생들을 보살피고 지켜줄 책임. 아버지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너는 권리만 주장했지. 책임은 지지 않았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흔들렸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대기실에서 가족들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의 선언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진수는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7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뜨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호와 진아는 반대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한 감정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형에게 받았던 서운함들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진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족하냐? 진수가 동생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진호가 머뭇거렸습니다. 뭐가 형이야? 이제 나는 내 형이 아니야.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수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집주인이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를 필요 없어. 형,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아가 나섰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이런 일이. 당황스럽긴. 기분 좋아 죽겠겠지.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말해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봐. 집을 형한테 주시라고. 진수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해보라고. 지금 당장 가서. 진호와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결정에 반대할 명분도 없었고,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 역시 그렇구나.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도 결국 같은 인간이야. 이익이 생기면 혈육도 버리는. 형,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언제 형을 버렸다고 했어요? 지금 버리고 있잖아. 어떻게요? 아버지 결정에 반대 안 하는 게 버리는 거 아니야? 진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해야 해요? 내 편을 들어줘야지. 형 편을 든다고 아버지 마음이 바뀔까요? 진호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진수의 말에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저희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하고 어려워요. 너희가 뭐가 힘들어? 횡재했는데. 횡재라고요? 진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게 횡재예요? 그 말에 진수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집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보다 집이 더 중요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집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 말에 진수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보다 집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 병상에서 유산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진아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는 끝까지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언제 반대했어?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뭘? 형은 지금까지 우리를 동생으로 생각 안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형은 우리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이라고 우기시는 게 이상해요. 내가 언제 너희를 아랫사람으로. 항상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반대하시고 실패하면 내가 뭐라고 했나 하시고. 진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형답게 행동하신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신 적도 없고 잘했을 때 칭찬해 주신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와서 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더러 형 편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호의 말에 진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솔직히요? 그래. 저는 아버지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진호의 말에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형은 집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집주인이 돼요? 내가 언제 가족을 사랑 안 했다고. 사랑했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진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형은 부모님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희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항상 우리를 판단하셨어요. 응원하거나 격려하는 게 아니라.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형이 집주인이 되면
우리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언제든 환영해 주실 거라는 걸 아니까. 하지만 형 집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형이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지 않아요.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수는 동생들이 자주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집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야? 충분하지 않아요? 진호가 반문했습니다. 집이라는 건 가족들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집주인이 동생들을 차갑게 대하면 그게 집이에요? 진수는 동생의 말이 논리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아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진수가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진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진호 오빠 말에 동의해요. 너마저. 오빠, 솔직히 오빠 집에 놀러 가고 싶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진아의 말에 진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불편해요. 오빠가 항상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평가? 네. 제가 뭘 해도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잖아요. 진아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오빠 집에 가면 쉴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하거든요. 그건 널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정말요? 진아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라면 먼저 제 기분을 물어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원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지만 오빠는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셨어요. 이게 너한테 좋다라고 하시면서. 진아의 말에 진수는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는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내가 옳았다라는 표정만 지으시고. 그런 오빠가 집주인이 되면 저희를 어떻게 대하실지 뻔해요. 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집에 올 때마다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라고 하실 거예요. 진수는 동생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동생들이 느끼는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 결정에 동의하세요?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저는 그동안 효자였잖아요. 효자는 맞지. 하지만 좋은 형은 아니었어. 어머니의 말에 진수는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까지. 진수야, 어머니는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진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요? 그래. 넌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어. 맞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금 47살이야. 하지만 아직도 어린애 같아. 어린애요? 그래. 자기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동생들이 뭘 느끼는지, 어떤 마음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니. 그건.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변명부터 하고 사과는 안 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겠니?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달라져야 해. 진짜 형다운 형으로. 어머니. 하지만 집은 잃어도 되는 거야.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안 되는 거고. 어머니의 말에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넌 지금 집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이야. 어머니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 없어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집 있어도 가족 없으면 의미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동생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사과요? 그래. 그동안 형답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수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꼭 해야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그럼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할 거야. 어머니의 말이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어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 말이야. 진짜 행복이요? 그래. 돈이나 집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행복.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지금까지 겉으로만 행복했어. 하지만 마음속은 외로웠을 거야. 맞았습니다. 진수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 마음속은 늘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는지 아니? 진짜 가까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부모는 있었지만 형제는 없었어. 혈육이지만 마음으로는 멀었으니까.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짜 형이 되어봐. 어머니가 진수를 격려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사과부터 해. 진수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와 진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사과해야 해요? 그래. 진수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진아야. 진수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네, 저기, 미안하다. 겨우 나온 사과였습니다. 뭐가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형답지 못했던 것. 너희 기분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강요했던 것.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나는 형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 진수가 고백했습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줄 알았어. 오빠, 하지만 이제 알겠어. 형이라는 건 동생들을 지켜주는 거였구나. 진수의 말에 진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형이 되고 싶어? 오빠, 정말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형. 진수의 말에 동생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오빠, 아직도 집 생각하세요? 진아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쉬워서. 오빠는 진짜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할 수 있어. 정말로. 진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집 얘기는 왜 또 꺼내세요? 그냥 궁금해서. 진수의 변명에 동생들은 실망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몰라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부르세요. 가족들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더 가빠져 있었어요. 다들 왔나? 네, 아버지. 내일 변호사가 올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유언장 읽어줄 거야. 아버지, 그런 얘기 마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해야 할 얘기야. 아버지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아직도 집 생각하고 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표정에 다 써 있어.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변하길 바랐는데
아버지, 저는 변했어요. 변했다고? 5분 전에 집 얘기 또 꺼냈으면서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나는 실망했다. 아버지의 말에 진수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집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 진수야, 너는 정말 안 바뀌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사랑이 아닌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겨진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3일 후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렀어요. 그 와중에도 유언장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변호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일해온 분이었어요. 유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진수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진호와 진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먼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진수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세 자녀가 공동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공동 소유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지분은 각각 3분의 1씩입니다. 그 말에 모든 가족들이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관리와 거주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집의 관리권은 세 자녀가 순환하면서 맞대 2년마다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순서는 연령순으로. 그럼 처음 2년은 제가. 진수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2년은 막내딸 진아 씨가 맡으시고 그 다음 2년은 진호 씨, 마지막 2년은 진수 씨 순서입니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디인 자신이 가장 나중이라니. 왜 그런 순서로? 고인께서 직접 정하신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담긴 편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유언장과 함께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진짜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서다. 집이나 돈이 아닌 더 소중한 것을 말이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야, 너는 아마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왜 마디인 내가 가장 나중인지, 왜 집을 혼자 못 갔는지. 진수는 편지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진짜 행복해질 수 없어. 혼자만의 행복은 결국 외로움이거든. 아버지의 말이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내가 동생들과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서로 의지하고 돌봐주는 관계 말이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공동 소유로 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무슨 일이든 세 명이 상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게 했다. 진수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관리권 순서도 마찬가지다. 진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막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진아가 집을 관리할 때 내가 도와주는지 아니면 간섭하고 지적질만 하는지 지켜볼 거다. 진수는 자신의 평소 행동을 돌아봤어요. 진호 차례도 마찬가지다. 내가 둘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마지막에 내 차례가 오는 건 그때쯤이면 내가 진짜 형다운 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믿음에 진수는 눈물이 났어요.
만약 6년이 지나도 너희가 화해하지 못한다면 집은 팔아서 3등분하라. 그리고 각자 따로 살아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너희는 내 자식들이니까. 편지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집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족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다. 진수야,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동생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형이 될 것인지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진수야. 그리고 진호, 진아도. 편지가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결정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배려였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세 자녀 중 누구라도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은 즉시 매각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에 모든 가족들이 놀랐어요. 기부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가족이 화해할 수 없다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의지를 느꼈어요. 정말로 가족의 화해를 원하셨던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가족끼리 상의해 보시고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김 변호사가 가고 난 후 가족들은 다시 둘러앉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참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집을 혼자 갖고 싶었는데 공동 소유라니.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에 따르고 싶어요. 정말요? 진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라는 걸 알겠어요. 진수의 말에 진호와 진아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도 변하고 싶어요. 진짜 형이 되고 싶어요. 진수가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4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노력할게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동생들은 감동했습니다. 오빠, 진아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진짜요? 정말 변하실 거예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변할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형이 힘들 때 옆에 있어 드릴게요. 고마워. 진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저희도 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천천히 가족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가족다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기뻤거든요. 그럼 아버지 조건대로 하는 거야? 어머니가 확인했습니다. 네. 세 자녀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진아가 집의 첫 번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진수와 진호가 도와주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진수는 처음에는 진아가 하는 일에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진아는 오빠가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이라면 분명히 간섭했을 텐데 지금은 믿고 맡겨주는 거였거든요. 오빠,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진아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보여요. 예전 오빠와는 완전히 달라요. 진수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동생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제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으셔서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진수의 말에 진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세 형제는 정말 가족다워졌어요. 서로 챙기고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진수는 이제 진짜 형이 된 기분이었어요. 동생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거든요. 아버지가 오르셨어. 어느 날 진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은 정말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진수는 집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동생들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했거든요. 2년 후 관리권이 진호에게 넘어갔습니다. 진수는 기꺼이 동생을 도왔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형,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잘할 거야. 형이 믿어. 진수의 격려에 진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4년 후 드디어 진수에게 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수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동생들과 상의했습니다. 형, 이제 형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정하자. 진수의 말에 동생들은 감동했어요. 형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나도 놀라워.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년이 지났을 때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조건에 따르면 이제 결정해야 할 시기였거든요. 집을 계속 공동으로 소유할지 아니면 팔아서 나눌지 어떻게 할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진호도 동의했어요. 형은 어떠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행복해. 그날 가족들은 계속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에 진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정말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의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진수는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저만 차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가장 사랑하셨던 거죠. 진수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진짜 형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셔서. 그때 진호와 진아가 들어왔습니다. 형, 뭐 하세요?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야.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세 형제는 아버지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버지,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가족이요. 형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진짜 동생으로 대해주세요. 진수는 동생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에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진짜 유산은 집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세 형제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수는 이제 정말 형다운 형이 되었어요. 동생들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형으로요. 진호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진수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전이라면 위험하다며 반대했을 텐데 이번에는 형이 응원한다며 격려해줬어요. 진아는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진수는 자금을 지원해줬고 진호는 마케팅을 도와줬죠. 오빠들 정말 고마워요. 진아가 카페 오픈 첫날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우리가 도울 테니까. 그리고 정말로 진아의 카페는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왜요?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정말 최고였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만 차별하시는지, 왜 집을 혼자 못 갖게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거다. 나를 진짜 형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였다. 집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가족 모두의 것이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형, 좋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진수는 일기를 덮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진수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 순간 별이 더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진수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집을 만들어 주신 거였다는 것을. 그날 우리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것이었고 사랑으로 이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였고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었으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진짜 형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명령이 아닌 격려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형으로. 그리고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가 매일 이어졌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넘쳐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집이라는 물질적 유산보다 훨씬 소중한 사랑이라는 진짜 유산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이 집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렇게 진수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고 동생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으며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로.